리셋의 시작, 기를 아래로 내리는 순간. 몸은 다시 살아난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숨을 쉬고 있는데도 숨이 얕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으며,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왜 우리는 숨을 쉬면서도 점점 약해지는가 라는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를 조용히 나누는 채널, 신비한 지식입니다. 이 채널을 찾으신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건강은 약에서 시작되지 않고 운동기구에서도 시작되지 않으며 아주 조용한 숨의 방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겉으로 보면 너무 단순해서 그래서 오히려 아무도 깊이 설명해주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하강 단전 호흡, 기를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돌려보내는 숨. 이 호흡이 제대로 작동하면 몸은 스스로를 회복시키기 시작하고 노화는 느려지며 기력은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숨을 쉬고 있는데 뭘 더 배워야 하나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숨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현대인은 숨을 들이마실 때 기를 가슴과 머리로만 끌어올립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머리는 늘 바쁘고 심장은 쉬지 못하며 아랫배는 차갑고 비어있게 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상태를 근본이 비어있는 숨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전, 특히 아랫배 깊은 곳은 몸의 배터리이자 저장고입니다. 이곳이 비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오래 잠을 자도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숨을 더 강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숨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그러나 깊게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숨이 왜 위로만 뜨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숨을 어떻게 다시 아래로 내려보낼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숨을 쉬면서도 배를 쓰지 않는 몸입니다. 가만히 앉아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들이마실 때 가슴만 살짝 움직이고 아랫배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는 매 순간 위로만 소비되고 아래에는 저장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식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며 심박수와 혈압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배가 나오는 호흡이 아닙니다. 기를 의식적으로 아래로 보내는 호흡. 이 차이가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꿉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숨을 들이마신 뒤의 태도입니다. 대부분은 들이마시는데 집중하고 내쉬는 숨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하강 단전 호흡에서는 내쉬는 숨이야말로 기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핵심 순간입니다. 숨을 내쉴 때 아랫배 깊숙한 곳으로 따뜻한 무게가 내려앉는 느낌. 이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몸은 비로소 이제 안전하다라고 인식합니다. 이때부터 소화가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며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몸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구나. 맞습니다. 하강 단전 호흡은 기술이 아니라 방향이고 운동이 아니라 되돌림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숨이 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무리 없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숨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해낼 시간입니다. 숨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기분이 아니라 몸의 질감이에요. 어깨가 무겁던 분은
어깨가 덜 당기고, 가슴이 답답하던 분은 가슴 안쪽이 조금 느슨해지고, 무엇보다도 아랫배가 비어있다는 느낌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마치 오래 비워둔 항아리에 따뜻한 물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용히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잘 안 내려가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기가 내려가지 않는 경우, 둘째는 내려가고 있는데도 느낌을 강하게 찾느라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사람의 몸은 재미있게도 느낌을 세게 만들겠다는 욕심이 생기면 숨이 위로 뜹니다. 숨이 가슴 위쪽으로 몰리고, 목이 긴장하고, 혀가 굳고, 이마가 당겨요. 이렇게 되면 기는 아래로 내려가기는커녕 머리에서 맴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잡념이 늘고,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하강 단전 호흡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이겁니다. 힘을 빼는 기술이 아니라 힘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비유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물을 컵에 따를 때 손에 힘을 너무 주면 물줄기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힘을 조금 풀면 물줄기가 곱고 부드럽게 내려오죠. 숨도 똑같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숨이 흔들리고, 숨이 흔들리면 기도 흔들립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몸이 따라오도록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함께 잡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랫배의 문을 여는 법. 둘째, 내쉬는 숨으로 기를 내려보내는 법. 동광도로. 먼저 아랫배의 문.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추운 날 바깥에 오래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배 안쪽이 딱 굳는 느낌이 들죠. 혹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뭉치고 소화가 막힙니다. 그게 바로 아랫배의 문이 닫힌 상태예요.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내려보내려 해도 기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때는 횡격막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복부 장기 주변의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거나 혈류가 덜 돌고 몸은 자연스럽게 위쪽 긴장 모드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단전이 저장고가 아니라 딱딱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숨을 깊게가 아니라 길게입니다. 깊게 들이마시려고 하면 가슴이 먼저 반응해요. 하지만 길게 내쉬면 몸은 아래로 내려갈 시간을 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강 단전 호흡은 들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날숨이 주인공입니다. 많은 호흡법이 들이마셔서 에너지를 모아라 라고 말하지만 하강 단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쉬면서 고요를 모아라. 이 말이 좀 철학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몸으로 느끼면 아주 실용적입니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 폐에서 공기가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횡격막이 위로 올라오고 복부 안쪽의 압력이 정리됩니다. 이때 미주신경톤이 좋아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뇌는 위험 신호를 내립니다. 그러면 몸은 비로소 힘을 빼도 괜찮다라고 받아들이죠. 자,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흐름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허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스스로 서도록 두는 것이에요. 허리를 억지로 펴면 가슴이 들리고 가슴이 들리면 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등과 어깨를 부드럽게 내려놓고 턱을 아주 살짝 당기세요. 마치 누군가가 정수리를 잡아당기는 느낌만 남기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혀의 위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전 호흡을 한다고 하면서도 혀가 긴장해 있어요. 혀가 긴장하면 목이 조여지고 목이 조여지면 숨이 위로 뜹니다. 그러니 혀끝을 윗니 뒤쪽 잇몸에 아주 가볍게 얹고 혀 전체를 바닥에 놓아둔다는 느낌으로 풀어주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숨의 방향이 놀랍게 정리됩니다. 이제 내쉬는 숨을 시작합니다. 입으로 내쉬지 말고 코로 조용히 내쉬세요. 소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기가 빠져나가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내쉬는 동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가슴에서 빠져나가는 공기가 배꼽 아래, 그보다 더 아래, 아랫배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느낌. 여기서 배가 나오게 한다가 아닙니다. 배를 밀어라도 아닙니다. 그저 무게가 내려앉게 둔다. 이게 하강단전 호흡의 품격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찾지 마세요. 느낌을 찾는 순간 숨이 올라갑니다. 대신 몸이 알아차릴 수 있는 가장 쉬운 신호를 보세요.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어깨가 내려갑니다. 어깨가 내려가면 턱이 부드러워집니다. 턱이 부드러워지면 배 안쪽이 덜 조입니다. 그게 이미 내려가는 길이 열린 신호예요. 이제 네 번째 포인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크게 놓치는 포인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랫배를 따뜻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단전은 차가우면 저장하지 못합니다. 이건 동양의 말 같지만 사실 몸의 원리입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긴장하고 장기는 움직임이 둔해져요. 그러면 아랫배는 저장고가 아니라 경계 구역이 됩니다. 즉, 들어오면 안 되는 곳처럼 몸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강단전 호흡이 잘 되려면 배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얇은 속옷 하나를 더 입는 것,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 아랫배에 손을 얹는 것, 이런 것들이 단전 호흡을 실제로 살립니다. 특히 손을 얹는 습관은 강력합니다. 손바닥은 작은 난로이자 몸을 안정시키는 스위치입니다. 배꼽 아래에 손을 올려두면 몸은 여기가 중심이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숨의 방향이 덜 흔들립니다. 이제 다섯 번째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이건 호흡을 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신 뒤 멈추는 습관.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는 순간 가슴에 압력이 생기고 목이 긴장하고 머리가 살짝 붕 떠요. 특히 혈압이 예민하신 분들, 어지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습관이 더 위험합니다. 하강 단전 호흡은 멈춤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또 내쉬고,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들숨은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날숨이 길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 이 흐름이 이어지면 단전은 어느 순간 무게로 찾아옵니다. 가벼운 압력, 따뜻한 점, 혹은 배 안쪽이 단단해지는 느낌. 그건 힘이 들어가서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안정이 생겨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작은 변화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눈이 덜 피곤하고, 숨이 덜 급하고, 가슴이 조금 덜 답답합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방향이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하강 단전 호흡을 하루의 리듬 속에 어떻게 넣으면 좋은지, 또 어떤 분들은 왜 특정 시간대에 더 잘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리 없이 오래 지속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됩니다. 숨은 원래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만 그 숨이 오늘부터는 조금 더 아래로, 조금 더 깊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숨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이상한 안심을 얻습니다. 바깥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덜 흔들리고 몸이 덜 서두르고 생각이 덜 날카로워져요. 그런데 이때 아주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오래 갈까요? 많은 호흡법이 시간을 정해줍니다. 아침 몇 분, 밤 몇 분, 횟수 몇 번.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강 단전 호흡은 시간표보다 먼저 리듬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습관에 더 깊이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하강 단전 호흡이 오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호흡을 특별한 수행으로 만들지 않아요. 대신 생활의 틈에 살짝 끼워 넣습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핵심입니다. 첫 번째 틈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입니다. 눈을 떴을 때 사람은 아직 세상에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숨이 위로 뜨면 하루 종일 머리가 먼저 달립니다. 반대로 그때 숨을 아래로 내려놓으면 하루가 뿌리에서 시작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앉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대로 누운 채로 손을 배꼽 아래에 얹습니다. 그리고 들숨은 욕심내지 않고 날숨만 길게, 마치 이불 속 따뜻함을 배속으로 천천히 넣는 것처럼요. 이때 중요한 건 큰 숨이 아니라 숨이 빠져나가면서 아랫배가 스스로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허리와 배가 덜 긴장하니 단전의 문이 더 쉽게 열립니다. 과학적으로도 누운 자세는 교감신경 항진을 줄이고 호흡이 횡격막 중심으로 내려오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요. 그러니 아침에 첫 숨을 굳이 강하게 만들지 말고 방향을 정리하는 숨으로 쓰면 됩니다. 두 번째 틈은 식사 전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밥 먹기 전에 호흡이요. 네. 왜냐하면 단전은 단지 기만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소화와 흡수, 순환의 중심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전에 숨이 위로 뜨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침은 마르고, 위장은 조급해지고, 배는 긴장합니다. 그 상태에서 음식을 넣으면 몸은 소화 대신 경계를 먼저 켭니다. 그러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식사 전에 2분만이라도 날숨을 길게 하강시키면 위장은 이제 일을 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미주신경이 작동하고 위장 운동이 자연스럽게 살아나죠. 특히 속이 자주 차거나 변비가 있거나 식후 졸음이 심한 분들에게는 이 짧은 호흡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틈은 걸을 때입니다. 하강 단전 호흡을 앉아서만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걷는 순간 몸은 이미 아래로 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발이 땅을 디디고 골반이 움직이고 배는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습니다. 이때 숨만 위로 뜨지 않게 하면 됩니다. 걷는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한 걸음, 두 걸음은 그냥 걷고 세 번째 걸음부터 내쉬는 숨을 길게, 그리고 내쉬는 숨이 끝날 때 배꼽 아래의 무게가 잠깐 내려앉는 느낌을 허락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기를 아래로 보내는 습관이 몸에 붙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강 단전 호흡을 하려고 하면서도 골반이 굳어있는 경우입니다. 골반은 단전의 문지기입니다. 골반이 굳으면 단전은 단전이 아니라 막힌 방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숨을 길게 내쉬어도 아래가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스트레칭을 길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골반을 앞뒤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어 주세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배가 살짝 출렁이는 것처럼요. 그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복부 깊은 긴장이 풀리고 숨의 통로가 아래로 열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틈, 아주 중요하지만 조용히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입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숨이 올라갑니다. 서운하면 가슴이 막히고 불안하면 목이 조여요. 이건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자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강 단전 호흡은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위에 두지 않고 아래로 내려놓는 자리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다투지 마세요. 감정과 싸우면 숨이 더 위로 뜹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서 지금 이 감정이 어디에 붙어 있나를 느껴보세요. 대부분은 가슴 언저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떼지 말고 날숨이 아래로 흐르는 길에
살짝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은 신기하게도 조금씩 무게를 잃고 몸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이 지점에서 5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호흡을 증명하려 하지 말 것. 단전 호흡을 한다고 하면 사람은 어느 순간 결과를 찾습니다. 열감이 와야 한다. 기가 돌아야 한다. 뭔가 특별해야 한다. 하지만 하강 단전 호흡은 특별함보다 평범한 안정이 먼저입니다. 기운이 10배 좋아진다는 말은 흥분하는 에너지가 10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진짜는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닥이 생기는 것.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중심. 그 중심이 생기면 몸은 덜 아프고 덜 피곤하고 덜 불안합니다. 그게 오래 살아남는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호흡을 망치는 가장 흔한 조건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바로 너무 빠른 변화를 원할 때입니다. 몸은 오래 쌓인 습관을 하루 만에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숨은 인생 내내 함께해온 습관이죠. 그러니 하강 단전 호흡을 시작할 때는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작은 약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 아침에 누워서 손을 배에 얹고 날숨을 길게, 그걸 먼저 지키세요. 그렇게 일주일만 지나도 몸은 이 길이 안전하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몸이 기억하면 호흡은 노력에서 습관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숨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숨을 하는 게 아니라 숨이 여러분을 정리해 줍니다. 이제 흐름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단계로 이어집니다. 하강 단전 호흡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가장 쉬운 순서로 정리하고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 속 한 장면으로 내려놓는 방식으로 조용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숨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몸이 기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하겠다가 아니라 덜 어긋나겠다가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몸은 본래 회복할 줄 아는 존재인데 우리가 자꾸 위로 끌어올리고 조급해하고 긴장시키면서 그 능력을 가려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쉬운 순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리는 공식이 아닙니다. 공식이 되면 사람은 또 욕심을 냅니다. 그냥 한편의 생활 습관처럼 부담 없이 흘려보내듯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하강 단전 호흡의 출발점은 폐가 아니라 바닥입니다. 바닥이 안정되면 숨이 내려가고 바닥이 불안하면 숨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앉을 때든 서 있을 때든 누울 때든 첫 번째는 이런 감각을 찾는 겁니다. 내 몸의 무게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엉덩이 뼈가 닿는 느낌, 서 있다면 발바닥 가운데, 누워 있다면 등과 허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 이 감각이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은 손입니다. 손바닥을 배꼽 아래에 얹는 순간 몸은 신호를 받습니다. 여기가 중심이구나. 사람이 중심을 잃으면 숨이 위로 뜹니다. 그러니 손은 단전을 만지는 도구가 아니라 단전을 기억시키는 약속입니다. 이제 숨을 들이마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들숨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것. 크게 들이마시면 가슴이 먼저 열리고 그러면 숨이 위로 올라가요. 들숨은 조용히, 짧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공기가 들어온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시작은 내쉬는 숨입니다. 코로, 아주 길게, 억지로 길게가 아니라 남아있는 공기를 천천히 비운다는 느낌으로요. 내쉬는 동안 배꼽 아래가 살짝 부드러워지도록 허락합니다. 배를 밀어내지 말고 당기지도 말고 그냥 비워지는 길 이 아래로 생기게 두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잡아야 할 기준은 하나입니다. 목과 어깨가 편안한가? 목이 편안하고 어깨가 내려가 있으면 이미 숨은 반쯤 내려간 겁니다. 반대로 목이 조이고 어깨가 들리면 여러분은 단전을 하려는 게 아니라 힘을 내는 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단전은 언제 느껴지나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느낌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따뜻함으로, 어떤 분은 묵직함으로, 어떤 분은 배 안쪽이 고요해지는 느낌으로, 또 어떤 분은 그냥 잠이 잘 오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하강 단전 호흡에서 가장 좋은 신호는 화려한 감각이 아니라 이런 것들입니다. 밥을 먹고도 속이 편하다. 숨이 덜 가쁘다. 가슴이 덜 답답하다. 밤에 잠이 깊어진다. 아침에 덜 휘청거린다. 이건 단전이 살아났다는 신호입니다. 기운이 10배 강해진다는 말은 번쩍거리는 힘이 아니라 몸이 덜 새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하루에 딱 한 번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흐름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짧아야 오래 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혹은 잠들기 직전, 혹은 식사 전에 2분. 셋 중 하나만 고르세요. 누운 자세라면 더 좋고, 앉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배꼽 아래에 얹고, 들숨은 조용히, 날숨은 길게, 그렇게 5번만, 5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5번의 목적은 단전을 폭발시키기가 아니라 숨의 방향을 아래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정렬만 되면 몸은 하루 종일 그 방향을 조금씩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하강 단전 호흡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 아니라 성급함입니다. 성급하면 사람은 숫자를 늘립니다. 횟수를 늘리고, 시간을 늘리고, 강도를 늘려요. 그러면 몸은 다시 긴장하고 숨은 다시 위로 뜹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 어지럼이 있는 분들은 강한 자극을 만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하강 단전 호흡은 몸을 흥분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몸을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이니까요. 그래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편안함을 벗어나지 말 것. 조금 편안한 범위 안에서만 꾸준히, 그게 이 호흡의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적용되는 순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흔들릴 때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불안이 올라올 때 사람은 보통 그걸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없애려 하면 더 커집니다. 그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내쉬는 숨을 길게 하고, 배꼽 아래에 손을 얹고, 마치 마음의 무게를 아래로 내려놓듯이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위에 매달리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중심이 남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단전입니다. 단전은 신비한 곳이 아닙니다. 단전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몸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기운이 위로 새도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 새기 시작한 기운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숨을 더 많이 들이마시려 하지 말고 숨을 더 멀리 내쉬어 보세요. 내쉬는 숨이 길어지는 순간 몸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길을 찾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 숨을 한 번만이라도 아랫배로 돌려보는 것.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가 방향을 바꾸고, 방향이 바뀌면 몸은 스스로를 살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고 충분히 견뎌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견딤을 조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강 단전 호흡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느껴지셨나요? 따뜻함이었나요? 편안함이었나요? 잠이었나요? 소화였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신비한 지식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조용한 힘이 쌓이도록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숨은 늘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숨을 다시 근본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